안녕하세요, 보상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투의 송팀장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틀 남았네요. 네. 마지막 영상은 마디모로 장식을 하는 건가요? 네. 마디모. 마디모 할 얘기 많죠? 많죠. 마디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특히 가해자들이 이제 다친 걸 인정 안 하고 경찰에 이제 마디모 신청을 해가지고 이래저래 또 피곤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마디모가 뭔지 알아요? 마디모가 마디모.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여기 있잖아, 빨리. 네덜란드에서 개발이 됐고요. 네. 당시 사고 상황을 재현을 해서 3D로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 사고가 탑승자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프로그램. 사전적인 의무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수에서 진행을 하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해서 그 사고 건수의 한 10% 정도만 이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확인을 하고 그 외 나머지 건들은 그냥 뭐 학술지나 해외 사례들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0%나 돌린다고요? 생각보다 많이 돌리네? 내가 볼 때 거의 100% 안 돌리는 것 같은데. 사고가 네. 경미한 사고들은 아무래도 이제 자료들을 통해서 하겠지만 큰 사고들은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쳤느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건 되게 정확하게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경미한 사고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다친 게 아니잖아요. 근육이 손상되고 신경이 손상된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마디모라는 프로그램으로 잡아내? 그러니까 이게 뭐 의사들도 잘 모르는데? 이게 어쨌든 통계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뭐 100% 그걸 잡아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어렵죠. 마디모 자체가 경미한 사고에서는 정확성이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요즘에 마디모 잘 안 받아줄걸요? 그 설령 받아준다 하더라도 상해 없음이라는 결과가 거의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상해 낮음, 뭐 상해 가능성 적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일상생활 불편할 수 있음 뭐 이런 결과들이 대부분이지 상해 없으면 잘 안 나와요. 요즘에 이걸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상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 말도 안 되지. 그러면 만약에 상해가 적음이라고 하면 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상해 가능성 낮으면 상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걱정 안 하고 치료 열심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보험사에서도 깨갱하는 거죠. 뭐 상해 가능성 상해가 있대는데 상해가 낮다는 거는 상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상해가 있대잖아. 그럼 뭘 더해? 그 가해자는 괜히 마디모 접수했다가 자기 벌점 먹고. 이게 마디모가 네.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디모를 신청을 하는 거고. 근데 내가 볼 때는 피해자 엿먹어봐라라고 해서 접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보험 접수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사고를 내지 말았었어야지 그러려면. 근데 이 사고 자체가 워낙 경미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마디모가 도입된 그 이유가 네. 흔히 말하는 나이롱 환자들을 잡기 위해서 도입이 된 거잖아요. 나이론 환자들을 잡으려면 마디모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잡을 수가 없어요. 마디모로 어떻게 나이론 환자들을 잡아? 말이 안 되죠. 이 사람이 이 사고로 인해서 다쳤다 안 다쳤다를 그 의학적인 메커니즘을 그걸 해야지. 구체적인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자세로 운전하고 있었고, 어떤 자세로 탑승을 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 뭐 다 그게 반영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반영을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죠. 안 돼요. 그걸 마디모로 어떻게 나이론 환자들 잡아. 이 사람의 진짜 이 피해자의 양심의 문제인 거지, 사고를 내지 말았었어야지. 1차적인 원인은 사고를 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아니, 어쨌든 도입이 된 게, 그 나이롱 환자를 걸러내보자 하고선 도입이 된 거고 가해자들 입장에서도 사고가 정말 내가 봤을 때 진짜 작은 사고인데 눈에도 안 보이는데 상대방이 통원 치료를 몇 달 동안 하고 입원도 막 오래 하고 병원비가 이만큼 나왔다고 하면서 뭐 합의금을 많이 달라고 하고 이러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이롱 환자들을 그 사람의 양심의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원인을 제공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뜯어낼 나이롱 환자가 되기 위한 원인을 제공을 했잖아요. 사고를 내지 말았었어야죠. 아니, 너무 피해자 입장에서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아니,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가해자 입장도 지금 팀장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피해자 입장도 다 이해를 해요. 네. 어떤 상황들이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나이롱 환자들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허위로 막 입원하고 허위로 치료를 받고 이거 보험 사기잖아요. 이건 보험 사기로 잡아야지. 나이롱 환자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고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인해서 다쳤다라고 하고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나는 다치질 않았는데 아프지도 않은데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마등으로 잡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다른 방법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말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제가요. 네. 그럼 나 이제 가해자에서 얘기하면 돼. 뭐 자꾸 뭐 하시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 네. 가해자가 마디모를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경찰서에도 가서 조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고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영상이니 진단서니 사고 당시 사진이니 뭐 이런 자료들을 나보고 갖고 오래요. 어쨌든 경찰서에 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그런 목적으로 마디모 신청을 하는 거예요, 가해자들이. 너 엿먹어봐라, 이거거든요. 알았다고요. 알았다고요. 흥분해서 그래. 어쨌든 그것부터가 부담인데 가해자가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보험사에 지불 보증이 있느냐 없느냐 가해자의 보험사한테. 근데 보통은 지불 보증을 해주고 있는 와중에 마디모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보험 접수를 안 해줘버려. 그리고 바로 그냥 경찰서 가서 마디모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대인 접수를 안 해주고 마디모를 바로. 그렇죠. 그래서 이미 대인 접수를 받아가지고 상대방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치료 받으시면 돼요. 몸이 불편하면 치료 계속 받으시고 나중에 마디모 결과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결과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을 하시면 될 거고요.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안 해준 상태로 마디모 신청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내 보험에 자상이나 자선 담보가 있으면 그쪽으로 접수를 하셔서 그쪽에서 진행을 하시면 치료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아니 없다라고 하면 그냥 내 돈 내고 치료 받으셔야죠. 내 돈 내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청구를 나중에 하는 청구를 하셔야죠. 근데 그 케이스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없으시죠. 왜냐면 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으시라고 한다면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마디모 신청을 하시는 치료 분들이 자체를 많아요.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많아요. 그것 때문에 마디모를 신청을 하면 떨어져 나가는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이제 지불 보증을 받아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마디모 결과가 상해 없음이라고 나오게 되면 네. 제가 듣기로는 치료비랑 뭐 이런 걸 다 돌려내야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보험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야, 대한민국 국가세에서 너 이 사고로 인해서 다친 거 아니래. 치료비 다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야, 오늘까지 너한테 내가 뭐 치료비 한 1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좋아. 이건 없었던 걸로 하자. 그 대신 우리 오늘 여기서 끝내. 더 이상 지불 보증 못 해주고 합의금도 없어. 사건에서 종결하자.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후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난데 네. 치료비 다 뱉어내 이렇게 하면 나는 이 사고로 인해서 아픈 게 맞고 그래서 치료를 계속 받았던 건데 네. 치료비랑 이런 거 다 돌려내려고 하면 또 목돈이 나가는 거고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피해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럼 그냥 돌려주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배째라고 하면 돼요. 배째라고 하는 게 돈 안 돌려주고 그냥. 그렇죠. 나는 이 사고로 인해서 다친 게 맞는데, 그 마디모 그거 신뢰성 1도 없는 그거 결과를 가지고서 내가 안 다쳤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나는 못 돌려준다. 네 소송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럼 이제 보험사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든가 네. 말든가 하겠죠. 대부분 안 해요. 근데 보험사에서도 어차피 소송 가봐야 자기네들이 짓는 거 뻔히 아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간혹가다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네. 내 돈으로 네.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반대로 배째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내 돈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라는 얘기가 뭘 얘기를 한 거였냐면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안 해주고 마디모 신청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피해자분은 상대방 보험사한테 직접 청구를 해야 돼요. 네. 직접 청구권 저번에 한번 배웠었죠. 직접 청구를 해야 되는데 직접 청구를 하려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마디모 결과가 나와야지 이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피해자는 이 마디모 결과가 보통 한두 달 걸린단 말이죠.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돈 내고 치료받고 있다가 마디모 결과가 나왔어요. 뭐 상해 낮은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상대방 보험사한테 내고 직접 청구하고 치료비 있잖아요. 이거 상대방 보험사한테 청구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돈 내고 치료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마디모 결과는 네. 법원으로 그러니까 소송으로 가게 되면 네. 법원에서는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100% 이게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허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면 의사가 진단을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다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료를 했다는데 이거를 가지고서 그 마디모라는 걸로 뒤집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디모 관련 소송을 진행을 해서 피해자분들이 100% 다 승소를 한다? 그건 또 아니에요. 소송은 입증이잖아요. 나는 이 사고로 해서 다쳤고 적절한 치료였었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안 된다고 한다면 패소하는 피해자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00% 다 승소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럼 소송으로 가게 되면 내가 이 사고를 당해서 이런 진단을 받았고 이런 치료를 받았다. 이거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사고 이전에 내가 아무런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도 증거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 사고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통증들을 호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어떤 치료들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의사의 소견은 이렇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 입증이 돼야 되겠죠. 마디모가 어쨌든 도입된 의도는 좋았는데 크게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양날의 검이 아니라 무딘 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가요? 물론 마디모를 접수를 해서 진짜 나이롱 환자들, 찝찝한 나이롱 환자들은 떨어져 나갈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치료비를 더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거예요. 아무튼 어떻게 보면 내가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나는 합의금 받으려고 내가 아프다고 한 거에서 진짜로 안 아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수 있겠죠. 뭐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효율성이 좀 있기는 하겠네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진짜로 다친 피해자들까지도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디모가 뭐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일부 나이롱 환자들한테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피해자분들은 내 몸이 정말 아프다라고 하면 네. 마디모가 이제 접수됐다 하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신경 없죠. 쓰지 않고 네. 꾸준히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친 몸을 회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은 사고를 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마디모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오히려 뭐 보상을 안 해주기 위한 역할로 사용을 한다? 이거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마디모가 접수가 돼가지고 이래저래 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피해자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마디모로 인해서 좀 타격을 받는 나이롱 환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디모를 괜히 신청을 했다가 오히려 역관광을 당하시는 가해자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적절히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뭐 나이롱 환자들을 잡는데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을 한다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흥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원성이 좀 높아지긴 했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정말로 이 사고로 해서 내가 다쳤다고 한다면 뭐 마디모를 하든 모디모를 하든 뭐 박디모를 하든 뭐 상관없어요. 아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다 받아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2020년 흥분하고 끝이 나는 것 같은데 2020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 좀 더 열심히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번 일해보도록 하죠. 내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